2024년 5월 구글은 요리조원을 찾는 수백만 명에게 피자 소스에 무독성 접착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농담도 아니고 퉁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AI가 생성한 답변이 절대적인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웃긴 오류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죽은 인터넷의 치명적 증상입니다. 현재 웹 트래픽의 거의 50%가 봇입니다. 구글은 조용히 검색 엔진에서 AI가 만든 콘텐츠를 학습하는 폐쇄된 에코챔버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인터넷은 사라졌고 이제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닌 학습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 사용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피자에 대한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내 피자에서 치즈가 계속 미끄러질까? 그리고 인터넷은 곧 그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그 답변은 11년 된 레딧 트롤 글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어쩐지 구글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오류를 찾기 위해 검색 실험을 했고 그중 하나는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누군가는 구글에 나는 몇 개의 돌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검색했습니다. UC 버클리 지질학자들이 하루에 작은 돌을 적어도 하나 먹으라고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조셉 그레인저 박사라는 지질학자를 인용하며 그가 자가를 일상 식단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풍자 웹사이트 더 어니언의 2021년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구글 알고리즘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은 구글 검색 결과가 아니며 기존 결과는 여전히 있지만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구글의 AI 기반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결과 요약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종종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기이한 결과지만 사용자들은 알고리즘이 인터넷 구석에서 이상한 답변을 가져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글 사용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AI가 단순히 틀린 게 아니라 환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초 AI가 등장한 이후로 기업들은 자동화를 서둘렀고 그 결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이 AI와 자동화된 봇이 대규모로 컨텐츠를 생성하고 긁어가고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온라인에 있을 때마다 같은 것을 보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조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역설을 만듭니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은 인터넷의 콘텐츠를 유용한 검색 결과로 걸러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콘텐츠는 대부분 봇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시 봇이 분석한 뒤 인간에게 걸러져 전달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은 2024년 3월에 이를 시작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구글은 다른 주요 기술 웹사이트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업데이트의 중요성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구글은 더 나은 경험을 약속하며 저품질 콘텐츠 우선순위를 낮추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리즘 변화가 겨냥한 주요 대상은 만료된 도메인, 대량으로 생성된 페이지,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다른 웹사이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 사이트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패머들이 수년간 구글을 조작하려고 쓴 방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알고리즘 중심 인터넷을 정화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이트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략들은 쓸모 없어지는 것을 넘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년간 쌓은 높은 순위가 한순간에 사라져 사이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구글이 이제 우선순위를 낮춘 방식을 사용했으나 일부는 자연스러운 자기 홍보도 부당하게 스팸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독립적인 틈새 사이트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 사이에 80% 이상의 사이트가 트래픽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우스프레쉬와 같은 직접 검증 기비 사이트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하우스프레쉬는 구글 트래픽의 91%를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소규모 사이트들에게 이것은 월마트가 동네에 들어와서 지역 철물점 정면에 거대한 광고판을 세우는 것과 같은 디지털 버전이었습니다. 원래 가게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글의 의도도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빨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적용 시점에 주요 마케팅 회사들은 이미 기생 SEO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업데이트로 조회수를 잃은 사이트는 대부분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도메인 강점을 쌓은 소규모 독립 사이트였습니다. 반면에 기생 SEO는 미디움, 링크드인, 레딧과 같은 신뢰받는 플랫폼에 편승하여 실제로 노력하지 않고도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구글은 좋은 컨텐츠와 나쁜 컨텐츠를 항상 구분하지 않고 순위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능한 많은 콘텐츠를 이런 플랫폼들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작가들에게 큰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곳은 AI가 생성한 글이 처음 자리 잡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대기업들은 몇 분 만에 생성할 수 있는 판에 박힌 텍스트로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좋을 필요도 독창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올바른 곳에 게시되기만 하면 됐습니다. 봇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웹사이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검색 트래픽 탈취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봇 네트워크는 신뢰도와 가치가 높은 만료 도메인을 표적으로 합니다. 그들은 운전석을 차지하고 가능한 한 많은 AI 생성 기사로 사이트를 채워 넣어 순위가 급상승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도메인들은 종종 구매자의 주요 경쟁자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경쟁자의 이름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고 그 안을 경쟁자를 옹호하는 콘텐츠로 채웁니다. 윤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합법적인지조차 의문을 갖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남긴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AI 생성 콘텐츠는 초기였지만 SEO 전문가들이 이를 초기 도입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제이크 워드는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AI를 사용해 경쟁사의 사이트 맵을 추출한 다음 각 URL을 별도의 기사 제목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그 제목들 각각을 바탕으로 1800개의 기사를 작성했고 그 기사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전략이며 보통은 많은 수작업 데이터 스크래핑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성공적입니다. 대중은 경쟁업체 소송으로 이 도메인 탈취 사건을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워드가 X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빈 도메인을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워드는 경쟁업체로부터 360만 건의 자연검색 유입을 성공적으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최대 49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는 과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즉시 행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트래픽이 거의 없는 저품질의 휴면 페이지, 즉 좀비 페이지를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이런 페이지들이 만료되면 경쟁사가 이를 사들여 트래픽을 모기업에서 경쟁사로 바로 유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봇 네트워크는 도메인을 감시해 빠르게 확보하고 CEO가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콘텐츠를 생성하라고 지시받습니다. 점점 더 많은 웹사이트가 AI 콘텐츠로 채워지고 있어 여기에 사람이 있긴 한가? 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AI 생성 콘텐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류가 많고 비교적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2024년 3월에 대규모 정리와 맞먹는 수준의 조치로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AI 생성 콘텐츠 반복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는 단 하나의 특정한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검색 엔진에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링크 목록이 나왔습니다. 알고리즘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정렬해줬죠.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구글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없습니다. 구글은 더 이상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겸손한 작은 검색 엔진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인 거대한 기업이 되었죠. 구글 검색에 광고가 빠르게 침투하면서 사용자는 상위 결과가 실제 검색 결과인지 광고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클릭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역할이 여러분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실제로는 검색 엔진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 클릭 결과가 검색 엔진의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검색 엔진에만 트래픽을 제공하고 다른 곳에는 트래픽이 가지 않게 만듭니다. 사용자가 처음 도착한 페이지에서 원하는 모든 정보를 바로 얻는 상황입니다. 다른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년 동안 여러 번 진화해 왔습니다. 처음엔 웹사이트 링크에 짧은 요약을 제공하는 리치 스니펫이 있었고 이후엔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특정 주제의 시각적 텍스트와 분석을 제공하는 지식 패널이 등장했습니다. 지식 패널은 종종 위키피디아 등과 협력해 제공됩니다. 이것은 보통 유익했고 트래픽을 구글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검색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검색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다양한 주요 소스에서 정보를 가져와 한두 단락의 텍스트, 링크, 데이터로 요약하는 구글 AI 요약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이건 유용해 보이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이 궁금합니다. 스파크토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글 검색 트래픽의 58.5%가 이제는 클릭 없이 끝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랜딩 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일화에 따르면 구글을 사용하며 자란 Z세대와 알파세대 학생들은 랜딩 페이지를 만능 질문과 답변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웹페이지 찾는 법을 모릅니다. 아마 이것이 구글의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단순 검색을 넘어 모든 것의 랜딩 페이지가 되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고 독특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구글의 변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AI가 생성한 사이트들과 구글 자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레딧입니다. 이 사이트는 항상 독특했고 소셜미디어 붐과 별개로 첫 페이지만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됩니다. 여기는 주로 텍스트 기반이며 AI는 일부 요약에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레딧은 구글에서 유입되는 자연 검색 트래픽이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약 1억 3,200만에서 5억이 넘는 수치로 뛰어올랐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딧은 여전히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인간과 대화한다고 느끼는 드문 곳입니다. 게시가 쉽고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더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구글은 레딧이 자생적 콘텐츠의 금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고 곧바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2024년 2월 구글은 레딧 데이터에 6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은 레딧 게시글을 자사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검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큰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일로 레딧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해에 레딧은 상장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분기별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검색 트래픽의 급증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딧 사용자들은 같은 갈등을 다루고 비슷한 문체를 가진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용자들은 AI가 생성한 이야기라고 의심되는 글을 빠르게 지적하고 그 게시물에 비추천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레딧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예전에 레딧을 검색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봇 네트워크들이 이제는 레딧을 악용하기 좋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레딧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지만 인터넷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의지와 상관없이 구글에서만 AI가 검색 엔진뿐 아니라 이메일 서버에도 적용되면서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메일에 AI 요약본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이메일을 작성할 때 다음에 올 문장을 AI가 제안해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능을 끄는 옵션을 찾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하며 이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회의론자들은 오랫동안 모델 붕괴라는 잠재적 위기를 경고해왔습니다. 이것은 AI 훈련 모델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기계학습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학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AI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선별되지 않은 대량의 합성 정보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 결함 있는 입력값이 검색 결과에 반영되며 오류가 시스템 내에 점점 누적됩니다. 초기 모델 붕괴에서는 다수와 유치하지 않는 소수 데이터가 걸러져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초기 단계 모델 붕괴는 대형 언어 모델이 유용성을 잃기 시작할 때 발생하며 결함 있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내놓게 됩니다. 수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능도 꾸준히 저하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근친교배에 비유합니다. 유전적 결함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그 특성이 더 뚜렷해지고 종종 해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최악의 데이터를 먹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망가지게 되고 구글이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그 이상입니다. 구글의 유일한 경쟁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엔진 트래픽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량 기준 진짜 경쟁자는 유튜브지만 유튜브도 구글 소유입니다. 아마존과 야후는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구글이 매일 처리하는 방대한 검색 쿼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이터 처리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점점 더 AI가 생성한 컨텐츠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상한 접착제와 돌에 대한 답변을 유발했던 오류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서운 특이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AI 생성 컨텐츠가 쏟아지면서
인간이 만든 콘텐츠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이트들은 점점 더 아래로 밀려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고 오류들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주요 검색 엔진 결과는 전부 자기 자신을 홍보하도록 설계된 인공적인 콘텐츠로 가득 차게 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를 더 많이 학습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구글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구글이 보여주려는 것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모든 인류의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 법 집행기관인 유로폴이 경고를 보냈는데 이건 조기 경고라기보다는 마지막 경고에 가깝습니다. 유로폴은 2026년 말까지 온라인 콘텐츠의 약 90%가 AI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에는 AI 생성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런 콘텐츠는 종종 논쟁이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역의 수백만 개의 유령 웹사이트에서는 아무도 읽지 않을 목적으로 AI 기사들이 매일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글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헌신적인 온라인 베테랑들이 AI를 배제한 새로운 사이트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검색 엔진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카기와 마지넬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두 검색 엔진 모두 사람이 만든 콘텐츠만 다루는 검색 엔진임을 자부하며 비상업적 콘텐츠와 자연 검색을 우선시하고 선택적으로 AI 기반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비디오 게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어릴 때 즐겼던 옛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레트로 콘솔을 위해 소규모지만 열정적인 팬층이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갈림길에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두 가지 길이 있으며 한 길은 더 어렵습니다. 한쪽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인터넷, 즉 의식 있는 인간의 현실이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런 시도들은 보통 기부나 구독료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무료 대안이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옛말에 무료라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글에 특히 잘 맞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터넷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터넷은 점점 더 인공지능이 생성하고 여러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이 더 많은 사이트에 깊숙이 자리 잡고 제미나이 AI를 전체 생태계에 확장시키면서 그 영향력은 점점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에 의문을 품고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AI가 막다른 길에 부딪힌 곳은 구글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최대 경쟁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결별 속에서 시한폭탄 같은 위기를 맞고 그 여파로 오픈 AI와 챗GPT를 파산시킬 상황을 알아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해도 됩니다.